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선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고리 만들기입니다. 이 작품은 동서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선희는 경북일보 문학대전의 소설 시채꽃, 동서문학상의 고리 만들기로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설집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선희 작가님은 저와 소설 공부를 같이 했던 문우이며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목욕이 끝난 욕실은 난장판이었다. 장씨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통에 목욕 봉사 나온 장정 2명이 데친 시금치가 되어 돌아갔다. 점수는 바닥과 욕조에 물기를 닦았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도 다라이 통에 앉히기가 쉽지 않았다. 똥칠갑을 하고도 물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버티다 갑자기 맥을 놓아버리기 일쑤였다. 밤마다 한자를 쓰고 아침마다 화투점을 보는 것도 모자라 되도 않는 영어를 주절거리는 것은 정신줄을 붙들어 매두려는 안간 힘이었다. 내 손이 내 딸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손으로 깔끔하게 마지막을 처리하고 가는 게 점순의 남은 바람이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처자를 봤다. 거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턱이 빠질 듯 부르던 원조 가수와 달리 읊조리는 목소리가 서글펐다. 장씨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가사를 틀리는 법이 없다. 가사가 머리가 아닌 몸에 알알이 박힌 듯 했다. 장씨가 피난을 내려올 때는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같이 내려온 식구들이 모두 살아남았는지 알 수는 없다. 물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며느리라는 여자도 묻는 점순을 이상하게 볼 거였다. 점순이 어머니 등에 업혀 무너진 대동강 철교를 넘은 것은 돌을 막 넘긴 즈음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자주 떠올렸다. 폭격 맞은 다리 위에 사람들이 개미마냥 바글바글 거렸어야. 다리는 후들거리디 여기저기 낮아빠짐서 비명들을 질러대디 춥기는 얼마나 춥던지 얼굴이랑 손이 쩍쩍 갈라졌더랬어. 너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니는 용케 끽소리 안 하고 등에 착 달라붙더라. 어리디 어린 게 살라고 그랬는지 생각은 무슨.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에 힘주고 다리도 힘주고 숨도 참아가면서 건넜지. 줄타기 하는 기분이었어야.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점순에게 떠넘겼다. 목숨을 빚진 사람의 돌이라는 언니 오빠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점순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어깨와 허리가 뻐근하게 저려왔다. 영감님, 기분 좋으신가 보네.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는 그때 일 기억나요? 너무 어려서 몰라요. 어른들이 얘기해 준 거나 듣고 자랐는걸요. 장씨의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향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장씨 목소리 사이로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장씨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점수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장씨에게 하던 노래를 마저 하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번호를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세요? 저 창미예요. 점수는 말문이 막혔다.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창미가
아직도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장씨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점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물 한 컵을 쉬지 않고 마신 장씨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긴장이 풀린 몸이 나른하게 풀리는 모양이었다. 점수는 장씨를 부축해 방에 두이고 뚝배기에 감자를 깔아 밥을 안쳤다. 된장을 풀어 감자장도 끓였다. 홍련감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린 아이였다. 일방적으로 남남을 선언하고 소식조차 없던 아이가 점순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도 엉덩이가 들썩였다. 점순을 상대로 어거지를 부리던 창미의 얼굴이 언뜻 스쳤다. 점순은 버스 창에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다. 그새 너무 늙어 창미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슬쩍 걱정이 앞섰다. 골목 초입의 커피숍은 처음이었다. 밤새 가슴이 벌렁거렸던 기억에 점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만 박을 대는 곳에 늙은이는 점순이 유일했다. 장미가 먼저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칙칙하게 기미가 내려앉은 얼굴은 신선한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주문한 커피를 반 이상 마시도록 장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점수는 고사 지내듯 눈으로만 커피를 훑었다. 내가 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다행인가 모르겠다. 그 덕에 네 얼굴을 다 본다. 장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서로 얼굴을 알아보던 순간을 제외하고 장미는 내내 정수리만 보여주고 앉아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무슨 사업을 얼마나 벌였길래 망했다니?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도 말아먹은 거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장미도 똑똑했지만 장미의 남편도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막힘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 여겼던 두 아이가 빈 털터리가 될 줄이야. 점수는 믿기지 않았다. 장미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와 산다고 말했다. 100일이 갓 지나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가 2학년이 되었다고 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파트타임으로 그럭저럭 이어갔는데 이젠 제대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뻔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릴 처지가 못 돼요. 나보고 아이를 봐달라는겨? 그렇게 비빌 데가 없냐? 장미가 처음으로 점순과 눈을 맞췄다. 처분만 바라는 사람처럼 다소곳한 눈빛이 점수는 너무 낯설었다. 애아빠 쪽은 빚이 아직 남아있어서 말도 꺼내지 못해요. 오빠는 안 보고 산지 좀 됐고요. 얼마 전에 사거리 건너 주공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옛날 살던 집을 갔다가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여태 여기 사시길래 번호도 그대로일 것 같아 전화 드린 거고요. 어떻게 봐달라는 거냐? 저희 집으로 출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3시에 와요. 이틀은 5시에 오고요. 그 시간부터 제가 퇴근할 시간까지만 부탁드려요. 네 처지가 딱하긴 하지만 나도 먹고 사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어린아이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셈이요? 창미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너도 어려운 걸음 했겠지만 다른 사람 알아봐야 쓰겄다. 점수는 다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둘러 목도리를 감고 장갑을 든 채 커피숍을 나왔다. 애투도 걸치지 않은 창미가 오돌오돌 떨며 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뻣뻣하기만 했던 창미가 점순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더니 옛말을 실감하기는 처음이었다. 점순은 성큼성큼 창미를 지나쳐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후련한 마음 한편으로 불편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홍영감이 봤다면 가슴 한쪽이 미어졌을 거였다. 우유 대리점과 우리 유통을 지나 고깃집과 대포집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있다. 점수는 대진종합공사와 현대세탁소와 철물점을 지나 경사진 골목을 올라갔다. 삼거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점순의 집으로 연결된 골목은 다세대 주택이고 맞은편 골목은 홍영광과 살던 고층 아파트다. 가끔 할 일 없이 아파트 안을 돌아다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건너라면 홍영감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너도 아버지가 그리웠던겨. 여길 왔던 걸 보면. 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파트를 등지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담요를 덮어놓은 덕에 요에는 미적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다. 점수는 담요를 걷어내고 전기 장판부터 켰다. 애투를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바닥이 금세 따뜻해졌다. 몇 모금 마신 커피 탓인지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다. 드라마에서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여자 주인공이 친엄마를 향해 악을 써댔지만 점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홍영감을 만난 건 주민자치센터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 강좌에서 점수는 홍영감과 자연스레 친해졌다. 교장을 하다 은퇴를 한 홍영감은 검소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오래전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키운 남매가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해 부러울 것이 없는 그였다. 홍영감이 점순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떡 벌어진 어깨와 각진 얼굴과 무뚝뚝한 말투에 호감을 가지는 남자는 없었다. 홍영감은 소박하고 솔직한 데다 상황 대처가 빠른 점순을 좋아했다. 외모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는 남자는 홍영감뿐이었다. 늙음하게 꽃길을 만난 듯 들떠있던 점수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배운 것 없는 요양보호사인 점순을 교장까지 지낸 아버지의 짝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남매는 대놓고 점순을 무시했다. 호적상 부부가 될 수 없던 것도 창미의 반대가 상상외로 거센 탓이었다. 점수는 동거인의 신분도 상관없었다. 홍영광과 함께할 수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임자, 너무 서운해 마시게. 저 애가 오랫동안 엄마 없이 자라서 지내는 법을 모르는 거야. 나이만 먹었지 애야. 틱틱거리는 것도 아빠 관심을 빼앗긴 것 같아 그러는 거니 임자가 좀 봐줘. 창미가 점순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홍영감은 점순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다. 홍영감은 점순과 10년의 세월을 살고 떠났다. 아버지가 죽고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처분해 나누어 가졌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수는 자기 집만 챙겨나와 근처 빌라로 옮겼다. 점수는 홍영감과의 추억이 남은 동네를 떠나기 싫었다. 홍영감과
점수는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점순과 홍련감의 발자취가 남아있었다. 항상 손을 잡고 다녀 금실 좋다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허접한 다세대 빌라로 거처를 옮기자 여자들의 입방아에 날개가 달렸다. 온갖 소문이 점순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버텨냈다. 냄비같이 끓어오르던 관심은 곧 시들었고 더 이상 점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점순은 텔레비전을 끄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홍련관과의 의리를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상처는 아물지 않는 법이다. 어딘가로 스민지도 몰랐던 형체마저 일그러져 불분명한 기운들이 새 살을 얻은 것 마냥 선명하게 점순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점순은 장판의 온도를 높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 몸이 열기에 누그러져 노곤해지듯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상념과 화가 흩어지기만 바랐다. 간밤도 설치고 말았다. 창미를 만나고 온 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리다 깨면 개운치 않은 불쾌감이 뒤따랐다. 점수는 자리를 정리하고 집을 나섰다. 애진 둘레길에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젊은 사람들은 한적한 곳을 꺼리지만 죽을 날이 살아온 날보다 가까운 점수는 오히려 호젓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불어 찾는 곳이었다. 방정맞은 뽕짝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할아버지가 주춤거리고 서 있는 점순을 힐끗거리더니 앞질러 걸어갔다. 할아버지의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소음이 잠이 덜 깬 어린 새들과 숨죽인 이파리들을 들쑤셔댔다. 많은 이들이 다니는 산길에서 내 집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노인들을 보면 점수는 같은 노인이라는 사실이 민망했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빛이 청량했다. 발에 밟히는 바짝 마른 나뭇잎의 소리도 자연의 소리를 닮아 유순하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지나 작은 쉼터에 도착했다. 간단한 운동기구와 벤치가 있어 오다 가다 쉬기 좋은 장소다. 점수는 벤치에 앉았다. 노인 등산객 2명이 발을 잡고 허리를 돌리고 있었다. 노인들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제 몸을 아낀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집착하는 노인을 탐욕스럽다 욕하지만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속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 몸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뼈에 사무치게 되새긴다. 어머니의 최후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언니와 오빠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미움만을 기억했다. 점수는 왼쪽 무릎을 살살 문질렀다. 가뜩이나 약한 무릎이 요새 들어 삐걱이며 아우성을 쳐댔다. 붕대를 깜빡 잊은 채 산에 오는 게 아니었다. 붕대 챙기기, 방문에 붙인 메모지 개수가 하나 더 늘게 생겼다. 메모지가 방문을 가득 채우기 전에 홍련감을 따라가고 싶지만 사람 목숨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다. 맞은편 벤치에 노 부부가 앉았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보온병을 꺼내더니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머니가 장갑을 빼는 할아버지를 나무라며 어린애 다루듯 장갑을 다시 끼워 주었다. 홍영감이 있었다면 점순이 벗어놓은 목도리를 보고 한 소리 해댔을 것이다. 유독 목도리와 장갑을 갑갑해 하는 점순이었다. 홍영감은 귀찮다고 쏘아대는 점순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살뜰하게 장갑을 챙겼다. 사람은 목이 따뜻해야 한다며 철철이 스카프를 사가지고 오던 그였다. 점순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새로 입력한 창미의 번호를 들여다보았다. 창미를 모른 척하면 죽어서도 홍영감의 볼낯이 없다. 생판 모르는 남도 돕는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만나 10여 년을 살아온 사이다. 장미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점순의 머리에서는 떠나지 않는 세월이었다. 장미의 간절한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이리저리 쳐내봐도 결론은 한 가지로 모인다. 다잡고 모른 척 굴 자신이 없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센터장이 난처해했다. 점수는 장씨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장씨가 복지관을 가지 않는 3일을 오전에만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며느리는 화부터 냈다. 다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홍영감이 죽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점수는 손이 재고 여물었다. 또인 뒤치작거리에는 도가 텄다. 장씨 일도 센터장이 부탁해 맡았던 일이었다. 이북에서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노인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빨래며 집안일까지 알아서 거들었던 노력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점수는 장씨 며느리에게 드는 노여움을 애써 눌렀다. 일을 접으면서까지 장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맞은편 벤치에 노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돌아서는 할아버지의 엉덩이를 할머니가 털어냈다. 할아버지는 의뢰 있는 일인 듯 무심하게 몸을 맡겼다. 멀어지는 노 부부를 바라보다 점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벗어놓은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둘렀다. 이제 나도 꼼꼼하게 챙긴다오. 창미도 모른 척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점수는 홍영감이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중얼거렸다. 산을 내려오며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장미의 아들은 낯가림이 심해 점순이 배를 누르면 문을 열어주고 후다닥 제 방으로 도망가 나오지 않았다. 장미는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아이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맺고 끊는 분명한 성격답게 장미는 일당을 계산해 주마다 지급했다. 게다가 아이 밥을 차려주는 일 외에는 어떤 집안일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이의 이름은 혜찬이었다. 오목조목 잘생긴 얼굴과 맑은 표정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점수는 혜찬이가 숙제를 다한 후에 맡아두고 있던 스마트폰을 돌려주고 저녁을 차려 아이와 함께 먹었다. 가끔 장을 봐오거나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하다 장미에게 구박을 들어야 했다. 짜고 매운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아이의 고자질로 손도 안 댄 음식이 버려진 걸 보고도 점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어쩌다 아버지를 보러 집에 오면 장미는
부엌에서 따로 음식을 해 먹거나 점순이 싸준 음식을 현관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 장미는 금요일마다 야근을 하고 토요일에도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다. 점수는 종일 혼자 있을 아이를 생각해 금요일마다 해찬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가방 가득 장난감을 가져온 아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놀았다. 아이는 짠지며 오이지를 먹지 않았다. 계란 후라이에 케찹을 발라주면 김과 겨우 밥을 먹었다. 아이는 혼잣말을 해가며 울긋불긋한 로봇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놀았다. 밤이 되면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늘 엄마랑 자던 습관이 있어 혼자 잠들기를 두려워했다. 점수는 아이를 안방으로 데려와 전기장판 위에 띄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백수 아들이 엄마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나왔다. 아빠도 저랬는데. 아이는 어느새 드라마에 빠졌다. 점수는 넌지시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도 소리 지르고 그런겨?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점수는 아차 싶었다. 말없이 아이를 지켜봤어야 했는데 성급했다. 드라마 속 아들이 살림을 때려 부수다 말리는 엄마를 밀쳤다.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사업을 말아먹은 놈이 더 승질을 부렸을 테지. 싸움은 잦았을 거고.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아두었을 거였다. 망할 놈. 점순의 욕설에 아이가 점순을 돌아보았다. 저거 텔레비에 나온 놈 말여. 점순은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아이는 어린애가 아니라며 듣기 싫다고 칭얼댔다. 그러거나 말거나 점수는 자장가를 불렀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마음대로 가사를 붙였다. 타령 같은 자장가의 효과였는지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이를 찬찬히 살폈다. 아이는 눈매와 콧날이 아빠를 닮았고 인매가 장미를 빼다 박았다. 살며시 아이를 안았다. 품 안의 아이가 현실 같지 않았다. 작은 어깨와 말랑말랑한 팔뚝과 부드러운 머리털의 감촉이 좋아 점수는 자는 아이를 만지작거렸다. 장미가 봤더라면 눈에 쌍짐실을 켜고 달려들었겠지만 장미도 잠든 아이도 알 길이 없다. 점수는 발 안에 감도는 온기를 느끼며 편하게 잠이 들었다. 야가 누구라고? 쟤는 왜 싸우는겨? 할머니 몇 번 말아줘야 해. 엔더맨이라고. 자가 아니라 스켈레톤. 이름들이 왜 다 그 모양인겨? 얘들은 몬스터야. 걔는 또 누군디? 몰라. 할머니 때문에 놓쳤잖아. 점수는 핀잔을 듣고서야 입을 다물고 아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스마트폰 위에서 아이의 손가락은 집게벌레보다도 빠르게 움직였다. 너 할머니한테 승질 부리면 엄마 몰래 게임했다고 이럴겨. 아이가 동작을 멈추고 입을 삐죽거렸다. 점수는 이따금 창미 몰래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다. 해찬과 점순 사이 비밀 거래였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점순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주말에 뭐 했는디? 엄마랑 마트 갔다가 집에 있었어. 점수는 아빠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말을 아껴야 했다. 방바닥에 놓인 휴대폰이 덜덜거렸다. 엄마 얼추 왔다. 게임 끝내고 책 펴놔. 장미는 집에 거의 왔을 즈음에 점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을 돌려 하는 거였다. 점수는 벗어놓은 양말을
다시 신고 해찬이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못한 학습지 숙제를 마저 했다. 덕분에 해찬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아졌고요. 창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점순에게 건넸다. 무슨 일을 하는디 허구한 날 손목에 파스가 떠나질 않는겨? 말을 하고 뜨끔했다. 엄마처럼 구는 걸 무척이나 거슬려 하는 아이였다. 가구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기도 해요. 망치로 치고 톱으로 자르고 그러는겨? 그런 셈이죠. 창미는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다. 눈알의 기미도 전보다 짙어진 것 같았다. 일이 힘든겨? 피부가 많이 거칠다니께. 제가 알아서 해요. 이내 쌀쌀맞은 답이 돌아왔다. 점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창미의 집을 나왔다. 사거리를 지나는 차들이 빠르게 달렸다. 먹고 살기 바빠 허덕이던 시간이 점순의 눈앞으로 스쳐갔다. 남편의 배질에 집을 뛰쳐나와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점순을 외면했다. 입주 가정부로 일하며 겨우 전세를 얻었을 때 어머니를 떠안아야 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 나오지 못한 이유도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이유도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 핑계를 댔지만 점순 스스로가 아이와 살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에 비해 창미는 아이를 도맡아 잘 키우고 있다. 아이 아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꿋꿋하게 말이다. 점순이 두고 온 아이도 가정을 꾸렸을 터였다. 창미가 가슴을 후벼 팔 때마다 점순은 두고 온 아들을 떠올렸다.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버린 여자가 남의 자식에게서 사랑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며 쓰린 속을 달랬다. 점순의 수첩에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아들의 연락처가 있다. 홍련감이 죽고 살 길이 막막해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다. 컴퓨터로 점순의 신원을 조회하던 직원이 아들이 있어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3살 때 헤어져 연락도 없이 지내는 아들은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낼 것이다. 직원은 서류상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점수는 수급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라며 점순을 설득하려 들었지만 점순은 아들의 주소와 연락처만 받아 나왔다.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 남은 생을 책임지라고 하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서슬이 무서워 동네 언저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여러 번이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새엄마와 사는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아예 찾지 않았다.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미 노릇도 하지 않은 주제에 염치는 있어야지. 점수는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해도 아들을 찾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점순의 수첩에는 아직도 아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 없지만 마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든든했다. 마트 점장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점순을 거절했다. 요양보호사 일에 이골이 나서 물건 옮기는 일쯤은 유도 아니라고 들이댔지만 헛수고였다. 면접을 본 마트마다 상황은 같았다. 전화상으로는 호감을 보이던 이들이 마주보고 있으면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 기댈 곳 없는 점순으로서는 몸이 조금이라도 성할 때 벌어야 했다. 파트타임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적었지만 혜찬이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야무진 말투와
입을 삐죽거리는 버릇과 달짝지근한 채취에 점수는 길들여졌다. 해찬이를 안으면 모질었던 세상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만 같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시간은 하루의 절정이었다. 손안 가득 찬 온기는 전기장판의 뜨거운 열기와 다르게 온화했다. 해찬이가 친구에게 점순을 우리 할머니라고 소개할 때는 주책 없이 눈물이 삐져나오려 했다. 우리 유통 건물에 청소 알바 전단지가 붙었다. 청소 일은 피해보려 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층 건물이라 늦장을 부려도 12시면 끝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부진 골격 덕에 점수는 다음날 바로 일을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당구장이 있는 3층 복도와 화장실이 그중 가장 손이 가는 공간이다. 불이 꺼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냄새도 역해서 숨을 찾아가며 치워야 한다. 우리 유통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노래방 화장실에 오물을 치우느라 평소보다 시간이 지체되었다. 마대를 빨아 넣는 사이 주머니에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소 센터장이었다. 장씨가 새벽에 이승주를 놓았다며 점순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순은 장례식장 주소를 받아 적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3년 넘게 수발을 들던 노인이었다. 10년 넘은 세월을 장씨는 유년 시절에 갇혀 고향을 그리워했다. 고향 땅을 밟아야 눈을 감을 것 같더니가 몇 달 사이 목숨줄을 놓은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빈손은 분주했다. 장씨 며느리가 점순의 팔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었다. 장씨의 아들이 점순에게 꾸벅 절을 했다. 영정사진 속 장씨는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던 표정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한적했다. 대낮에 버스 좌석을 채운 이들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 앞자리에 앉았다. 앙상한 가지처럼 껍데기만 남은 이들이 버스의 속도에 맞춰 흔들거렸다. 점수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장씨를 생각했다. 점수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풀어놓은 고향 이야기를 장씨에게 들려주곤 했다. 장씨는 귀에 딱지가 앉을 법한 이야기를 질려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출구를 지나 기억 어딘가를 헤매는 듯 했다. 좋은 데 가시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떠나가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점수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살고 죽는 일은 자연스럽다. 누구에게나 예 없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다. 비명 행사를 한들 억울할 나이도 지났고 생에 대해 미련을 가질 만큼 열정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다 바구니 가득 귤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동글동글한 것이 해찬이 입에 쏙 들어갈 크기였다. 성님 오랜만이네요. 대낮에 성님 보기는 또 처음이네. 동네 토박이인 순옥이 아는 척을 했다. 요새도 일 다니는겨? 어떻게 늙지를 않어? 저야 제품 꾸준히 먹고 바르니까 그런 소리 좀 들어요. 늙어도 여자는 가꿔야 해요. 성님도 또 아루? 홍영감님 같은 분이 나타날지. 쓸데없는 소리. 홍영감 계실 때는 좋은 크림도 많이 바르시더니. 그거야 시절 좋을 때 야그고. 그래도 본 김에 이건 받아가셔요. 새로 나온 카다로그예요.
이런 건 살 사람한테나 줘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바른다고 달라치남. 순옥은 기어이 점순의 손에 카다로그를 쥐어주고 자리를 떠났다. 해찬이 학습지 선생과 수업을 하는 사이 찬찬히 카타로그를 살폈다. 돈을 처바르네 처발라. 용기도 제각각인 화장품 가격에 혀를 내두르다 한 단어에 눈이 고정되었다. 기미 치유크림. 장미의 얼굴을 칙칙하게 만드는 건 까맣게 내려앉은 김이다. 젊은 시절 점수는 돈 버는 것 외에 한눈 한 번 팔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떠리로 파는 화장품이나 샘플만 써오다 홍영감이 사준 비백크림을 처음 바르고 울컥했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이 장미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한참 예쁠 나인데 친정엄마라면 딸아이의 상한 얼굴을 외면하지 못할 거다. 점수는 순옥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을 주문했다. 순옥은 기대하지 않던 실적을 올려줘 고맙다며 할인을 해 주었다. 점수는 눈치 빠른 순옥이 더 캐물을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비싼 화장품 값을 치르는 일보다 해주고도 욕을 먹을 일이 더 두려웠지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화장품 상자는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상자를 두고 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케이스를 열어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준 거라고 말했어. 할머니가 엄마 꼭 쓰라고 줬다고 하고 엄마가 오치게 하나 잘 봐둬. 해찬이에게 당부를 하고 간 다음 날 화장품은 식탁 위에 옮겨졌다. 창미의 눈치를 살피다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였다. 눈앞으로 상자 하나가 불쑥 다가왔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요새 젊은 여자들이 많이 쓰는 거라더만 의붓애미가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여자가 준다 생각혀. 한참 고울 나이자녀. 옛날 내 생각나서 그려. 어디 딴 뜻 있어 그랬까니? 아버지가 봤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겨.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홍영감 이야기가 나오자 창미 눈에 노기가 서렸다. 아버지는 왜 갑자기 들먹이세요? 신세 지는 법도 알아야 베풀 줄도 아는겨. 나는 줬으니까 철이는 네가 알아서 혀. 점수는 더 뱉고 싶은 말을 주워 담으며 현관을 나섰다. 따지고 보면 점순의 마음이 편하자고 한 일이었다. 장미와의 묵은 감정을 잊고 지낸 건 해찬 때문이다. 할머니와 딸과 손자의 구도는 한때 가졌던 가족을 꿈꾸게 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다. 화장품이 쓰레기통에 처박힌들 어쩔 수 없다. 이미 점순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밑반찬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왔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장미의 전화로 장미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곧 해찬이가 돌아올 시간이지만 앞뒤 가를 겨를이 없었다. 장미는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쏟아지는 목재를 막으려다 일이 커진 것 같았다. 장미는 고통으로 힘겨워했다. 수술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가 점순에게 장미와의 관계를 물었다. 직계 가족만 된다는 말에 점순은 엄마라고 적어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남남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점순은 생각했다. 간호사는 의심 없이 서류를 챙겨갔고 장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수술실에 불이 들어오고 점수는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 왜 안 와?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건디 혼자 괜찮지? 점수는 해찬이에게 엄마가 수술 중이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할 수 없었다. 언제 오는데? 숙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점수는 전화를 끊고 수술실 앞을 서성거렸다. 장미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다. 혼자 있을 아이 걱정까지 더해 점수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혜찬이가 또 전화를 하더니 보챘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막막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순옥이었다. 순옥은 기미크림이 세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점수는 급한 김에 순옥에게 혜찬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조망만한 녀석이 얼마나 버팅기는지 진이 다 빠지네. 순옥이 점순 옆에 앉으며 씩씩거렸다. 점순이 미리 전화를 걸어 설명을 했지만 낯선 이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는 혜찬이 때문에 순옥의 속이 터진 모양이었다. 팔과 다리에 붕대를 동여맨 장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에 실려다 왔다. 혜찬이는 침대에 붙어서서 서럽게 울었다. 점수는 요양보호사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바르고 말 수가 없는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크림 가져왔어요. 형님 마음 변할까봐 얼른 챙겨왔지? 집을 나서려던 길에 순옥이 찾아왔다. 전에 그 크림 창미 준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혹시라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순옥의 말이 고마웠다. 신세질 일 없겠어. 필요하면 얘기할게. 순옥과 집을 나와 혜찬이를 데리러 갔다. 순옥은 말이 나온 김에 돕겠다더니 혜찬이와 점순을 병원까지 태워다 주었다. 창미는 혜찬이를 병원에 데려왔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 것이 엄마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얼굴 봐야 안심되지. 나 집에 있기 싫어. 엄마 많이 아파? 혜찬이가 깁스한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창미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한참 놀던 혜찬이가 점순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에 점순도 나른해졌다. 모로 누워 혜찬이를 안았다. 보조 침대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품 안에 혜찬이를 꼭 끌어안았다. 뜨겁지 않으세요? 창미 목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했다. 고맙다. 지금이 참 고마워. 노곤한 기운 속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 얼굴을 간지리던 햇살이 거쳤다. 간병인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었다. 따님이 엄마 얼굴 탈까봐 걱정이 많으시네. 점순의 입가가 슬며시 올라갔다. 창미 목소리가 뽀송뽀송 마른 이불처럼 산뜻했다. 점순은 혜찬이의 머리에 코를 박고 어느새 까무룩 잠이 들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